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랑 앞에서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나 사랑 타령할 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고 정말 이 말이 맞는가 보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20여 년이 되었는데 이 일을 겪고는 남편과 뜨겁게 사랑했던 연애 시절이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저의 잠자고 있던 연애 세포를 깨워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남편이 중학교를 갓 입학했을 때 시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못 잊고 평생 독수 공방하시면서 살았죠. 남편 말이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일만 하셨다더라고요. 중국집을 하나 운영하셨는데 매일 힘들게 버는 돈을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자식들 공부하는 데 다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남편은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위로 누나 2명이 있는데 누나들도 다 대학까지 나오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도 줄곧 자기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사셨다고 잘해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살짝 겁을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남편은 좋은 대학의 직장도 좋았기 때문이죠. 대개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런 경우 부모가 자식한테 물질적인 효도를 굉장히 많이 바라잖아요. 게다가 위로 시누이가 2명도 있고요. 그래서 혹여 시아버지나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까 엄청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인품 좋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중국집을 하면서 자식들 키우기도 버거우셨을 텐데 거의 3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게를 쉬고 고아원에 짜장면을 보내줄 정도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셨죠. 지역신문에도 우리 동네 따뜻한 사람으로 여러 차례 소개되었던 적이 있을 정도예요. 성품 좋은 아버지 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그런지 시누이 2명도 저한테 눈치 주지 않고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위로 누나가 2에 남편은 막내이지만 집안의 장남이라서 혼자 사시는 아버님을 결혼하자마자 모시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신혼집에 괜히 방해꾼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 거절하셨었죠. 아버지, 누나들도 다 결혼하고 저도 이제 결혼하면 아버지 혼자 집에 계시는데 같이 살자고 해도 거절하시니 그럼 재혼하시는 건 어떠세요? 재혼? 이 누가 나이 먹은 노인네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냐? 네 어머니처럼 내 뒤치다거리하고 밥 챙겨주고 이 집안일 해야 할 텐데.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게다가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시지 않으실 거고요. 제가 좋은 분 알아볼 테니 한번 만나라도 보세요. 내가 명색이 요리사요. 중국집 주방장 일을 몇십 년 했는데 밥 걱정하긴. 됐다.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죽은 네 어미 생각해서라도 나는 다른 여자 못 만나. 괜히 다른 여자가 자기랑 살면서 고생하게 될 것 같다고 재혼은 싫다고 하셨죠. 아버님은 저희와 같이 살기도 싫다, 재혼도 싫다, 그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둘 중 하나는 선택하시라고 설득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까이에 집을 구하고 옆에서 아버님을 돌봐드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사시다가 나이도 많아지시고 무거운 걸 많이 드시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와서 일을 못하게 되셔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한 10년째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여느 날처럼 아침에 주민센터를 가는데 아파트 단지에 누군가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달 뒤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때 본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좀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백칠동 얼마 전에 이사 온 그 집 말이야. 그 사람들 왜 주민회의 한 번도 안 나온대? 그러니까 벌써 이사 온 지 몇 달 됐는데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주민회의에 나와야 우리 아파트 단지 규칙을 알려주지. 나원 참. 게다가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니래. 허구한 날 노래 부르고 소리도 난다고 하고 쿵쿵거린다고 하고 말이야. 이 집 사람들 소문이 참 별로야.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 피해 본 적도 없었지만 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길래 저 역시 왠지 별로인 사람들이 이사를 왔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국집을 그만두신 뒤로는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을 두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청나게 꾸미고 다니시더라고요. 세아가, 이제 봄도 오는데 나 새로 옷 좀 사다오. 이 계절이 바뀌어서 옷 정리하려고 보니까 다 낡아 빠졌더더라. 네? 옷이요? 아버님 맨날 추리닝 바지에 난방만 걸치시고 다니시더니 갑자기 웬 옷 타령이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매일 입었더니 낡아서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옷 사러 가자꾸나.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던 아버님인데 갑자기 저한테 계절이 바뀌니 옷을 좀 사달라고 하시기까지 했어요. 머리도 대충 감고 툭툭 수건으로 털고 다니셨는데 드라이기로 다 말리시더니 어디서 무스를 하나 사오셔서 깔끔하게 빗질까지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아침부터 허허실실 웃으시더니 다음 날에는 또 풀이 죽으셔서 밥도 종일 안 드시고 멍하니 앉아서 창문만 바라보실 때도 있었답니다. 아버님, 배 안 고프세요? 아침에 입맛 없다고 식사 안 하시길래 제가 일부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반찬 만들었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떠보세요. 아유, 아니다. 나 배 안 고파. 오늘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구나. 요즘에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으신 거예요? 걱정 있냐는 저의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종일 밖으로 안 나오시기도 했어요. 한두 달 아버님 상태를 지켜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남성 갱년기 오실 연세는 아니시고 혹시 노인 우울증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아버님의 행동들을 귀 기울여 듣던 남편도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지켜보고 계속 이상한 것 같으면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자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한 뒤 아버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또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중학생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사춘기라서 매일같이 문을 쾅쾅 닫고 하루에 말 한 번 붙이기 어려웠는데 아버님하고는 아주 친하게 잘 지냈죠. 둘 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같이 도서관 다니고 아들 녀석 방에서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기도 할 정도였죠. 하루는 아들놈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서랍 깊숙이 여자 마음 사로잡는 방법, 이런 요상한 제목의 책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책장을 한번 훑어보았는데 연애 지침서 같은 종류의 책이 여러 개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도 생겨서 글로 연애를 배우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 책을 발견한 그 주 주말도 어김없이 아버님과 아들은 방에서 책을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이것저것 잘라서 접시에 담아 간식을 챙겨주려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열린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이 책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딱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조언들이 적혀 있어요. 인기 많은 여자가 나한테 호감 생기게 하는 방법 말이에요. 아이고, 어디 한번 보자. 아이고, 이 부분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경쟁자들이 많을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관심 없는 척하면서 친구처럼 우선 친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긴 게 아니고 아버님이 좋아하는 할머니가 생긴 거였죠. 할머니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인기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중학생 손자한테 연애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아들이 여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 연애 도와드리려고 그간 연애 관련 책을 섭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기가 글로 배운 여자 꼬시는 방법을 대단한 것이냥 할아버지한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을 뻔한 걸 겨우 참고 발길을 돌렸답니다. 잠깐 부엌에 서서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님한테는 그냥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왠지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쉬고 있던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즘 감정 기복 심하시고 외모 꾸미고 다니신 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러신 거였어. 지금 지훈이 방에서 아버님이 지훈이한테 연애 상담 중이야.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내는 남편한테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아니, 아버지가 사랑에 빠지셨단 소리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경로당에 마음에 드는 할머니가 있으시대.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를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를 몰라서 그간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그러셨나봐. 다행이야. 어디 아프신 게 아니라서. 저는 남편에게 방금 몰래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크게 웃더라고요. 아픈 게 아니셔서 다행이네. 그럼 이제 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니야. 그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으신가 봐. 그러다가 다른 분한테 뺏기면 상사병 걸리실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었어요. 아버님 좋은 옷도 처음 사드리고 구두랑 이것저것 좀 신경 써달라고요. 그리고 저희 몰래 할머니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니까 용돈도 넉넉히 좀 챙겨드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자기도 크고 결혼해서 가장 노릇을 해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삶을 버티셨던 건지 알게 되었다고,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재혼 이야기 나올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힘들게 자식들 뒷바라지 하신 아버님이 좋은 분 만나서 새 출발하기를 늘 바라고 있던 터라서 제가 아버님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돕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백화점에 가서 좋은 브랜드의 신상품들을 하나씩 사서 아버님께 드렸어요. 원래 같으면 당장 환불해오라고 하셨을 텐데 잘 보이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그런지 아버님은 고맙다고 웃으시면서 받으셨죠.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뿐만 아니라 향수부터 양말까지 정성스럽게 골라서 드렸답니다. 아버님, 이번 달부터 그이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아버님 용돈 더 드리려고요. 네가 준 카드 있는데 아이 뭐하러 현금을 이렇게 주냐? 카드 쓰면 저한테 문자 오잖아요. 그럼 괜히 쓰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잘 못 쓰실 테니까 이제 현금으로도 챙겨드릴게요. 저는 혹시 데이트하실 때 카드 쓰기 꺼려지실 것 같아서 그 뒤로 현금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쑥맥이신 아버님에게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가끔 연기도 했어요. 여보, 내 직장 동료 장모님이 곧 생신이시래. 근데 선물을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당신 어머니 또래는 어떤 선물 받으면 좋아하셔? 일부러 식사하려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꽃도 좋고, 그리고 브로치나 팔찌, 목걸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액세서리들은 활용도도 높아서
사계절 내내 쓰기 좋거든.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기 돈 주고 사기는 뭔가 아까워서 잘 사지 않으시는데 갖고는 싶은 그런 물건이랄까? 꽃은 금방 시들어서 쓰레기 되는데 아이 받으면 좋으냐? 아유 아버님 그래도요 예쁘잖아요. 향기도 참 좋고 말이죠. 꽃 선물 밖에서 받아서 집까지 들고 오는 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리고 집에 꽂아주면 집안의 분위기도 살고요. 이 사람도 저 연애 때는 그렇게 꽃다발 들고 집 앞에 찾아왔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그리고 겸사겸사 남편한테도 선물 받고 싶다고 눈치를 주었죠. 아버님은 제가 이런 정보를 살짝씩 흘릴 때면 식사를 하시다가 멈추시고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버님이 눈치 못 채시게 뒤에서 몰래 아버님의 사랑을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더니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이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님한테로 달려가서 싸움을 말렸어요. 야, 너는 상도이라는 것도 모르냐? 왜 네가 가운데서 회방이야? 내가 영화 보기로 한 시간은 2시인데 왜 네 마음대로 1시라고 거짓말하고 순자씨랑 너랑 영화를 보는 건데? 아이 내가 순자씨랑 영화가 보고 싶어서 꽤 좀 부린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는 거냐? 이게 데이트 방해한 거 사과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소리야? 내가 먼저 영화 약속 잡은 건데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채느냔 말이야? 뭐 네가 먼저 영화 보기로 했으면 난 순자씨랑 영화 보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먼저 순자씨를 좋아했는데 그럼 네가 지금 나랑 순자씨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겠네. 이 망할 놈이. 하지만 두 분은 점점 더 언성을 높이시더니 이놈 저놈 욕까지 서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어르신께서 같은 할머니를 좋아해서 서로 싸우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같이 경로당에 다니시는 아버님 친구분께서 저희 아버님이 약속을 못 나온다고 자기랑 영화 보자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맞으셨던 거였습니다. 아버님 친구분께서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님 입장에 이해가 가지 않을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네가 순자씨랑 사귀는 사이냐? 네가 남자친구냐 아니면 남편이야? 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둘이 영화 좀 본 거 가지고 되게 난리네. 화를 내시던 아버님은 친구분의 마지막 말을 듣고 갑자기 아무 말 못하시고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아버님과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저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아버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버님 입으로 아버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헛기침만 연신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보아하니 두 분이 한 여자분 두고 싸우신 모양인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 안다고. 제가 아버님이랑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분 잘되게 가운데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버님에게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그리고 이내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몇 개월 전 이사온 그 집 어르신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던 그 집 말이에요. 그 할머님이 이사를 오고 얼마 뒤 경로당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점점 호감이 생겼고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그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버님이 싫으시대요? 난 모른다. 내가 말을 걸면 웃으면서 대답해주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아주 차갑게 냉랭했다가 이 여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버님은 옆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오늘 네가 본 건 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여자 때문에 이 길바닥에서 싸우게 될 줄이야. 저는 비밀은 꼭 지키겠다고 아버님께 약속했어요. 그날 아버님은 종일 어깨가 축 처져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그 할머님하고 집에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요. 둘이서만 오자고 하면 불편해서 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4-5 친구분 같이 오세요. 저는 아버님도 도와드리고 한번 할머니를 직접 뵐 겸 경로당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뵈니 아버님 말씀대로 정말 고우시더라고요. 왜 아버님이 푹 빠지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말씀하시는 거나 하는 행동들도 고상하시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순자 어르신 참 고우시네요. 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도 저런 분이라면 시어머니로 찬성이에요. 아이, 시어머니는 무슨... 그런데 네가 보기에도 순자씨 참 곱지. 저는 그날 아버님에게 할머님이 마음에 든다고 앞으로 제가 잘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제 말씀을 듣고 아버님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할머님에게 어울릴 만한 선물도 직접 제가 골라드렸고 재미있는 영화 예매나 맛있는 음식점도 손수 찾아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가끔 집에 2분이서만 놀러 오실 정도로 친해지시게 되었죠. 그리고 하루 아버님과 순자 어르신이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일부러 아버님에게 마트에서 요리할 재료들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순자 어르신과 단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말이에요. 어르신, 저희 아버님하고 잘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이 어르신 덕분에 항상 웃으시고 예전보다 더 밝아지셨어요. 아이, 그게 왜 내 덕이야? 기철씨가 원래부터 밝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같이 지내시는 가족들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고 싶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 내외가 둘 다 회사에 다니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안일도 하고 밥도 차려주려고 했는데 자기 보고 푹 쉬고 놀러나 다니라고 하면서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한 명이 있는데 가수 지망생이어서 매일같이 노래를 불러대서 집에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하셨죠. 이 아파트 단지는 유독 방음이 안 돼서 처음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방음 공사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저희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지. 참 좋은 사람이야. 남자로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르신? 제가 남자로 좋으신 거냐고 여쭈었더니 어르신은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순자 어르신은 남편분은 8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피웠던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폐암 말기여서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늘로 가신 거였습니다. 어르신의 남편분은 살아계실 때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느라 순자 어르신의 속을 많이 썩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힘들게 일하면서 생계를 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해준 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그게 마음에 너무 사무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왠지 모르게 정직하고 듬직한 느낌이 들어서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건 돌아가신 남편분에게 미안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꼭 저희 아버님 상황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두 분이 마음을 터놓을 사이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께 전했어요. 아버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죠. 그리고 그 뒤로 두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얼마 뒤 두 분은 결국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귀게 되셨습니다. 아가, 네 덕분이다. 고맙구나. 아버님도 참,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좋은 남자인 걸 순자 어르신이 아셨나 보죠. 순자 어르신이 남자 보는 눈이 탁월하신데요. 아버님은 순자 어르신과 사귄 뒤부터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훈이는 자기가 연애 코치 해준 덕분이라며 할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해서 가족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누이들도 아버님에게 늦게나마 좋아하시는 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두 분이 사귀고 난 뒤부터 순자 어르신은 저희 집에 직접 담근 김치며 여러 가지 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아버님이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와 커플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얼굴에 양념을 살짝 묻히고 드신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글쎄 다정하게 닦아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지극정성이셨어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한 쌍의 커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을 때 남편이 집에 놀러 오신 순자 어르신에게 재혼에 대해 여쭙더군요. 어르신, 저희 아버지랑 재혼하시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괜히 재혼하면 가족들끼리 엮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더라고.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는 좋네.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같이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이 재혼하시는 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혼하셔서 저희와 함께 사셔도 되고 두 분이 따로 사셔도 됩니다. 따로 사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집은 당연히 마련해 드릴 것이고요. 저희 가족 적극 찬성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좋아. 사실 순자 씨는 나한테 재혼하는 거 어떻겠냐고 몇 번 말했었는데 내가 싫다고 했다. 지금 집에서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재혼하고 내가 아파봐라. 이 병간호도 다 순자 씨 목이고 내는 반대요. 하지만 남편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자기는 재혼의 대찬성이라고, 누나들도 재혼을 반긴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자 어르신은 아직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못하셨다고 하시고는 가족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정확히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버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습니다. 순자 씨가 지금 일주일째 경로당에 나오질 않고 있어. 어머, 정말요? 전화해보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전화가 될 텐데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연락도 안 되는 거면 정말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한가 봐요.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아버님은 한 번도 집까지 가본 적은 없다고 가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기회에 찾아가서 순자 어르신 가족들도 만나보고 순자 어르신 안부도 물어볼 겸 겸사겸사 한번 다녀오세요. 저는 그런 아버님을 설득했고 아버님은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순자 어르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아버님이 손에 들고 갔던 과일 바구니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버님, 왜 그냥 오신 거예요? 자기 엄마 재혼할 생각 없다고 하면서 다시는 자기 엄마 만나지 말라고 순자 씨 아들이 내쫓더구나. 아버님은 씁쓸한 표정을 하시고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더라고요. 순자 어르신 아들이면 저희 남편 나이 정도 되었을 텐데 아들뻘 되는 사람이 얼마나 함부로 말을 했길래 아버님이 저런 얼굴을 하시고 오셨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다고 제대로 이야기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재혼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가족들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가족들이라고 소문이 난 게 사실인가 싶더라고요.
아니면 순자 어르신의 재산이라도 저희가 빼앗을까봐 재혼을 반대하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날 이후로 알아놓으셨어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버님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매일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요. 몸 많이 안 좋으시면 저랑 병원에 한번 가봐요. 아니다. 나 아픈 거 아니야.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 마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버님은 병원 가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식사량도 줄어드시더니 살도 금세 빠지셨죠. 저는 그런 아버님이 너무나도 걱정되어서 순자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순자 어르신을 뵙지 못한 이유로 아버님이 사랑아리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순자 어르신 댁 맞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어르신의 이름을 말하자 제 또래의 한 여자가 놀란 눈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철 할아버님이라고 아시나요? 그분 며느리예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순자 어르신 가족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 말을 들은 그 여자는 자기가 순자 어르신의 며느리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 자신과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자 어르신의 며느리와 저는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대체 왜 재혼을 반대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 제대로 한번 뵌 적도 없으면서 무작정 반대만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워서요. 얼마 전 남편분한테 문전박대 당하시고부터 마음의 상처가 크신지 지금 알아놓으셨어요. 어머, 시아버지 건강 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신가요? 사실 저희 어머님도 그날 이후로 알아놓으셨어요. 근데 남편이 재혼을 엄청나게 반대해서 저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혼은 반대고요. 재혼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안에서 재혼을 엄청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이 들어도 여자가 집안 살림 다 해야 한다면서 재혼하면 순자 어르신이 고생할 것 뻔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갑자기 요리해서 어디 가져가시는 걸 보고 만나시는 분이 있겠지 하고 가족들이 지레짐작은 했었대요. 워낙 인심이 좋고 사람을 좋아하셔서 여기저기 다 퍼주고 본인을 희생하시는 성격인 걸 알기에 가족들은 만나는 것도 사실 반대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저 늙음하게 심심하지 않게 좋은 친구분 생겼나 보다 하고 일부러 모른 척 했었대요. 하지만 재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과 특히 시누이가 엄청 반대했답니다. 뭐하러 늙어서까지 남자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재혼 전에도 이것저것 해다 바쳤었는데 같이 살면 오죽하겠냐고 하면서요. 아버님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아주 좋은 분이라고 말이에요. 혼자 애셋을 키우시면서 힘들게 장사하고 30년 넘게 봉사도 꾸준히 하셨다고요. 좋은 분이라는 건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재혼을 찬성하긴 했는데 시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재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른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순자 어르신의 며느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본인 어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살림하다가 이제야 겨우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놀면서 편하게 있는데 다시 남편 밥 해주랴 빨래하랴 매일같이 청소하랴. 게다가 그쪽 가족분들이랑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겠어요. 반대로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결혼해 보셨으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가 재혼한다고 해도 저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순자 어르신이 집안일하고 아버님 챙겨드리느라 고생 꽤 하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만 생각하느라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그쪽 집 의견은 잘 알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서 저도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왜 그 집에서 재혼을 반대하는지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는 갔지만 쇠약해지시는 아버님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그날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순자 어르신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순자 어르신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침 집안에는 순자 어르신의 아들분도 계셨죠. 그분은 저희를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집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왜 재혼을 반대하시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순자 어르신이 자식들을 참 잘 키우신 것 같네요. 제가 오히려 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남편은 우선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존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님도 그리고 순자 어르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알아누우셨으니 두 분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교제하는 건 그냥 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죠. 사실 같은 이유로 시아버지가 재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었는데 다른 가족이 재혼하라고 말을 꺼낸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속 깊은 마음을 자신들이 모르는 척 했다고요. 재혼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 쪽에서 절대 꺼내지 않을 테니 예전처럼 좋은 친구로 잘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러다가 나이도 많으신 두 분이 큰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말입니다. 순자 어르신의 아들은 한참 말없이 골똘히 생각하더군요. 그리고는 절대 재혼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면 두 분이 만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간 망나니 같던 남편 뒷바라지에 고생하신 어머니가 편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어요. 저희 부부는 알겠다고 말을 했고 아버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괜히 재혼하면 이것저것 복잡해지는 것도 많고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로 두 분은 지금까지 잘 사귀고 계신답니다. 얼마 전 꽃구경을 다녀오셔서 찍은 사진을 오늘 저한테 자랑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참 잘 어울렸어요. 좀 더 일찍 두 분이 만나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시던 저희 아버님, 그리고 성품 좋으신 순자 어르신, 자식들의 욕심 때문에 헤어지실 뻔하셨는데 이제는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